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위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신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요. 중국 시위가 격화되다 보니 중국 공안이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사실상 시위대가 달성하고자 한 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시위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2025년 8월 4일 스촨성 장유시의 거리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피해자 가족에게 연대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규탄했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시청 앞에 집결했고 곳에서 정의는 어디 있는가 아이를 지켜달라는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투입된 공안의 진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안들은 방패를 거칠게 휘두르며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찍고 페퍼스프레이를 얼굴에 직접 분사하며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곤봉으로 사정없이 가격하며 시위자들을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경찰 버스가 아닌 가축 운반용 트럭을 통하여 연행한 것입니다. 철창 너머로 얼굴을 내민 시민들이 울부짖고 있었고 어떤 이는 트럭 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통곡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중국 시민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노의 댓글이 쇄도했고 이 영상을 본 수많은 시민은 거리로 나오며 더 크게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죠. 물론 중국에서는 이러한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SNS 계정을 차단하고 실시간 검색어를 검열하며 확산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었죠. 시위는 밤이 깊도록 꺾이지 않았습니다. 장유시 시청 앞 그리고 인근 거리 전체가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장을 찍은 영상만 보더라도 인파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보입니다. 그 열기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외치며 진상규명이나 강력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그 외침은 시스템을 향한 분노로 퍼졌습니다. 중국 공안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려 하자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마오쩌둥의 어록을 들고 맞섰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어록이었죠. 그 구호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공안과 체제 자체에 대한 반격의 메시지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위는 충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지만 시진핑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인권 탄압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현장에서는 점차 시진핑 타도, 독재 정권 물러가라,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는 정치적 구호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건 이런 정치적 발언들이 중국 본토 한복판에서 일반 시민들 입에서 터져나왔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플랜카드나 자유를 요구하는 피켓을 드는 시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같은 구호는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요. 시위대의 규모가 점차 커지니까 장유시의 공안으로는 이를 제어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공안은 인근 도시의 경찰 병력을 대거 장유시로 차출해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규모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고 도로가 봉쇄되기도 했죠. 진압 공안은 완전 무장 상태로 시위대를 에워쌌습니다. 꽁대까지 동원된 모습이 포착되었고 시위 주동자 색출에 나서는 장면도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단순한 14살 소녀 폭행 사건이 결국엔 시진핑 체제에 대한 시위로 확산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며 중국 내 정치적 균열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언론, 표현, 집회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눌러 왔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토록 대담하게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를 전국적 반향으로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유시에서의 시위가 외부로 확산되기 전 강경 진압에 들어간 것이죠. 이후에 상황은 급격히 뒤바뀝니다. 검은 특수 기동복을 입은 진압병력 수백 명이 도심 주요 교차로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들고 시위대를 밀어내며 전진했고 체류액을 공중에 살포하여 시위대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며 혼란을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력은 페이저건까지 발사하며 시위대를 강제로 제압했죠.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촬영을 시도하자 공안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거나 촬영을 제지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걸 공안들이 발로 밟았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공안의 곤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실려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상황은 급속도로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웨이보, 위챗, 더우인 등 주요 SNS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즉각 검열되어 삭제되었고 관련 키워드는 더 이상 검색조차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위 관련 영상, 시민들의 경험담, 현장 사진 등이 올라오자마자 삭제되는 속도는 실시간 방송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은 1분도 되지 않아 사라졌고 게시한 사람은 곧이어 계정 정지 또는 이용 제한을 당했습니다. 중국 내 매체들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공영방송, 신화통신, 관영지 어느 곳도 이번 사태에 대해 단 한 줄의 보도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철저한 정보 차단으로 인해 이번 시위는 장유시 지역 내에서만 국한된 채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8월 6일 시위가 완전히 정리된 이후의 장유시 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거리의 모습이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도시처럼 보입니다. 장유시 시청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엔 중국 공안이 설치한 바리케이트와 검문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청 주변은 일반 시민의 접근조차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거리는 여전히 텅 비어있고 공안의 순찰차만 정기적으로 돌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서 SNS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공유한 사람들은 체포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번 시위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시위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의 초고속 검열과 철저한 진압, 매체 통제, 시민 탄압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여론을 억누르고 통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민들 사이에 불신과 분노는 여전히 쌓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위가 발생한 이유는 7월 22일에 한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남서부 수촨성 장유시의 한 폐건물에서 14세 소녀가 또래 청소년 3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의 나이는 13세, 14세, 15세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번갈아가며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 잔혹한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피해 학생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현지 교정 당국은 가해 청소년 3명을 교정학교에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문제는 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았다는 점입니다. 너무 심한 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피해자의 부모는 문맹의 저소득층 가정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청을 찾아가 강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모습이 SNS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매체에서는 가해자들의 부모가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는데요. 아직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러한 소식들이 전달되며 시위가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소문이 너무 퍼지다 보니까요. 장유시 공안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3명의 부모를 모두 조사하였는데 2명의 부모는 실업자이고 다른 1명은 지역 매장의 직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 2명을 행정적 처벌을 하였다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공산당 고위 간부였다는 소문이 너무 멀리 퍼지다 보니까 시위가 순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위는 굉장히 이례적인 시위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전에 시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심했던 시위도 코로나 시절 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가 이례적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고요. 정황상 다른 지역에서 경력을 끌어다 쓸 정도로 시위의 규모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영상이 퍼진 것도 꽤나 이례적이죠. 그렇다 보니 중국 내의 불만이 너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중국 내에는 현재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전체 도시 실업률은 5% 정도인데요. 학생을 제외한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은 16.1%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7.5% 수준인데도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2배 정도 실업자가 많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16.1%라는 수치도 숨기고 숨겨서 16.1%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통계를 조작하는 걸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청년 실업률도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무엇보다도 열악한 노동 환경은 중국인의 불만을 더 늘리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당장 많은 중국 기업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근무를 요구하고 주 6일, 주 7일 근무를 시키는 곳도 많습니다. 너무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당장 현재 중국인 중 절반 이상인 6억 명 이상은 하루에 1만원 미만의 벌이로 생계를 이어갈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사회 안정망 자체도 부재인 상황이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만이 이번 시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정체되면 필연적으로 혁명이 발생한다고요. 중국에서는 그러한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중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